한국은행이 10월달, 11월달에 0.5%씩 두 번 올려서 1% 올린답니다. 근데 이게 끝이냐? 끝 아닙니다. 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한국은행이 11월달에 3.5% 만든다고 해도 미국은 4.5까지 저 앞에 내달리고 있습니다. 내년에는요. 내년에 미국이 못해도 2% 이상 또 올립니다. 미국이 내년에 6.5% 만들면 2.5% 올려서 7% 만들면 한국은요. 내년에 3.5%에서 시작해서 미국이 내년 말까지 해서 6.5% 7%까지 달린다고 하면 한국은요. 뭐 금리 회의가 몇 번 있습니까? 한 8번 있습니까? 8번 동안 뭐 예를 들어서 한 0.5%씩 해가지고 584야. 이러면 내년에 그냥 금리 인상할 때마다 무조건 기본적으로 0.5%씩 계속 올리면 그럼 뭐 내년 말 돼가지고 뭐 한 7.5%쯤 되겠죠. 그러면 미국이 뭐 6.5에서 7% 되고 한국은 한 7.5% 돼서 한미금 역전이 안 생기면 미국보다 한국의 기준금리가 한 0.5% 높은 상태가 되면 뭐 한 1%가량 높은 상태가 되면 그러면 이제 뭐 물가가 좀 잡히겠죠. 근데 지금의 저 한국은행 총재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파르게 제대로 움직일까요? 아니죠. 이미 지금 현재 연말쯤 되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더 벌어질 걸 우려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행동으로밖에 안 보인다라는 거죠. 억지로 하는 행동이다. 철저하게 비둘기파, 정치적인 요구를 따져가지고 지금의 정부 아래에서 독립적인 기능, 물가를 바로잡아야 되는 한국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방치했죠. 방치하고 버티고 억지로 미루다가 미룬 숙제 안 하면 안 되는 이제 마감 시간을 이미 지나서 하면서도 뭐 대단한 결정을 하는 것처럼 분위기 잡고 있는 거죠. 어처구니 없는 거죠. 이 원흉입니다. 원흉. 경제적인 매국노 원흉. 이들 때문에 한국의 지금 물가가 망가지고 있고 원달러 환율이 개판됐죠. 그렇게 조장을 한 겁니다. 어처구니가 없죠. 뭐 연이어 빅스텝을 단행할 듯한 전망.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. 당연히. 뭐 급격한 금리 인상이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. 당연한 얘기죠.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되면 부담은 되는 건 당연한 거죠. 근데 뭐 영끌러들 걔들 뭐 지켜주겠다고 했다가 한국 경제가 다 망가진다라는 거죠. 한국 경제가. 뭐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.75까지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죠. 3.75까지. 당장 봤을 때 당장. 그 말은 10월달에 0.5 올리고 11월달에 0.75 올려가지고 한국은행이 연말에 3.75까지도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. 뭐 지금 이제 이미 미국은 0.75% 높죠. 올 연말에 4.4%, 4.5% 되는 거죠. 내년 1분기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? 뭐 4.5에서 4.75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내년 1분기에 미국의 기준금리 그냥 5% 넘어갑니다. 5%가 뭐야? 뭐 4.5에서 뭐 그냥 5.75까지도 올라갈 것 같은데요. 0.75%또 올리고 0.5% 올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년 1분기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5.75까지 올라갈 거예요. 5.5에서 5.75. 근데 한국은 올 연말에 3.5 만들죠. 그럼 내년에는요. 1월 시작할 때부터 한국 미치는 거예요. 한국은 내년에 1, 2월 달에도 빅스텝 무조건 해야 돼요. 뭐 내년에 금통위 회의가 언제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내년 1, 2, 3월 달에 한국은행은 무조건 0.5%씩 계속 올려야 됩니다. 지금 현재 기조로 봤을 때는 앞으로 한국은행 무조건 금통위 회의할 때마다 0.5%씩 올려야 됩니다. 왜 그러겠습니까? 너무 미온적으로 미적미적거리면서 금리를 제대로 올려야 될 그 시기를 다 지나쳐버린 탓인 거죠. 영클러들 뭐 무리하게 대출을 받는 2030들의 처지는 뭐 당연히 안 좋아지죠. 뭐 그들이 받을 충격은 당연한 거죠. 어쩔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원달러 환율도 난리죠. 원달러 환율도. 뭐 이게 뭐 올 초에 1100원대였는데 지금 1400원대잖아요. 뭐 계속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.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뭐 내년에도 계속 5%대 될 것 같습니다. 뭐 그러다 보면은 뭐
금리 인상이 안 되겠습니까? 어쩔 수 없이 되는 거죠. 지금은 이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미국보다 좀 더 앞서가서 사전 예방, 대응을 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미 미국에 끌려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지내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. 참 씁쓸하죠. 어쩌다가 한국이 이 모양이 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. 뭐 지금의 정부는 지금의 정부대로, 이전 정부는 이전 정부대로 참 둘 다 참 황당하고 쓰레기 같은 짓거리를 너무 많이 했죠. 진보고 보수고 나발이고 간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생각하는 경제정책을 펼치지 않았다라는 거죠. 오직 재벌가 족벌가 기득권들의 앞잡이 노릇을 한 그놈들 덕분에 경제가 더 빨리 망했죠. 어떻게든 민영화시키고 대기업들 재벌들 부담만 줄여주고 서민들 국민들은 더 힘들고 더 어렵게 살라고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. 왜 그토록 많은 2030들에게 빚을 내라고 분위기를 만들어줬을까요? 일도 시키려고 함부로 기득권들에게 반항하거나 고개 쳐들지 못하게 만들려고 저렇게 한 것 같습니다. 거대한 사이것과 조작이 있었다라고 밖에 안 보입니다. 뭐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저렇게 방치해 놓은 탓에 내부에 나오는 혹은 다음에 나오는 부동산 거래 내역은 상당수가 가짜죠. 호가니 집값이니 이런 것들 이제는 믿어야 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. 못 믿겠다라는 거죠. 그렇게 거대한 조작을 통해 가지고 2030들을 다 빚쟁이로 전락시키고 수십 년 동안 이제 빚만 갚으며 살라고 만들어놨죠. 뭐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? 한국의 경제가 점점 더 암울해지고 점점 삭막해지는 게 당연할 거다라는 겁니다.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스스로 이러한 상황들을 다 헤쳐나가야 되는데 지금의 정부의 상황들을 보면 경제 수장들의 모습을 보면 좀 더 우려스럽게 더 냉정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참 한심한 작자 같습니다. 뭐 앞으로 점점 경제 상황은 더 안 좋아진다, 더 암울해진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.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지금의 정부 아래에 있는 경제팀들은 사실상 경제적인 정책을 통해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제대로 대응할 의지나 생각들이 없습니다. 그들은 그저 자기 자리에서 뭔가 좀 더 해먹을 수작만 부리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다라고 저는 봅니다. 그들은 대기업들의 그 알짜 자산 매수를 지원하고 있고 뒤에서 자기들 해먹을 궁리만 하고 있는 작자들이다라고 밖에 안 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쉽게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. 앞으로 대출금리는 미친듯이 오른다. 올해만 오르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오를지다라는 걸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정부가 어떻게 해줄 거다. 이런 기대는 아예 버리는 게 낫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실까 합니다. 감사합니다.